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다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목소리가 좀 졸린 스타일이라서 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약간 요거까지는 너무 어렵다 하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 라고 얘기해 줄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은 보면 검은 점이 있고 하얀 점이 있죠. 여기 밑에도 검은 점이 있고 하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하얀 점에 도착하는 그런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봤더니 가는 높이가 낮네요. 높이가 낮은 고기스곡산지고 그 다음에 나는 해발 고도가 높은 신기스곡산지입니다. 위치상으로도 얘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산맥. 산맥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 고기스곡산지가 여기에 위치하는구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는 죄송해요. 알프스 산맥이 있는 이 지역은 신기스곡산지가 되겠습니다. 스위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의 상대적인 특징, 신기조산대의 신기스곡산지의 상대적인 특징을 보면 이상한 네모가 나왔네요. 정육면체가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위아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앞, 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부터 볼게요. 평균 경사가 급함, 낮음. 급하면 위, 낮으면 아래. 그러면 이쪽 신기스곡산지다가 평균 경사가 급하죠. 그러니까 위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에만 해당이 되고 답은 A, B, C 중에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볼까요? 왼쪽 오른쪽 지진 발생 가능성은 신기조산대가 높겠죠. 그러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는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요 두 개만 답이 됩니다. A랑 B는 답이 안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 형성 시기는 신기조산대가 더 늦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의 그래프를 봐야겠네요. 우선 18도보다 전체적으로 낮네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열대 기온은 없고 영하 3도보다 다 낮네요. 냉대 아니면 한대. 온대 기후가 없다. 온대 기후가 없고. 그 다음에 10도 이상. A랑 B는 10도 이상인데 C만 10도 이하네요. C만 10도 이하인 걸 봐서 C는 최난월 기온이 0에서 10도니까 툰드라 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툰드라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극해 주변이니까 딕손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C구나. 나머지는 A랑 B인데 A랑 B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A랑 B는 둘 다 냉대야. 그래서 선생님이 냉대 기후는 냉대 수분 기후하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냉대 기후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는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구조토를 볼 수 있다. 구조토 몰라도 돼요. 툰드라인지 아닌지만 알면 돼. 근데 A는 툰드라가 아니라 C가 툰드라였네. 틀렸고. 그 다음 세 지역에서 B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했는데 연평균 기온 그래프를 보면 C가 가장 낮네. 그지? 얘도 틀렸고요. C. 툰드라 기후에는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라고 했는데 침엽수림은 냉대기후 A와 B에 분포하겠네요. 그 다음 A는 B보다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건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여름철 강수 집중률은 1년 동안 오는 비 중에서 봄에 여름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오고 가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오면 요 비율 1년 중에 여름에 비가 오는 비율을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 A는 B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죠. 왜냐면 B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있어. 그래서 얘는 틀렸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B랑 C를 A랑 B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C가 툰드라 기후인 것까지만 알면 되고 냉대 기후를 냉대 수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구분하지 말고 냉대 기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운데 선생님이 딱 알아야 될 부분들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쭉 읽어보고 한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올리브가 들어간 비빔밥, 오렌지, 포도, 그 다음에 흰색의 두꺼운 외벽이 달린 작은 창문과 테라스에 나가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대요. 오렌지, 올리브, 포도. 무슨 지역이었냐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네요. 지중해성 기후.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는 2번 그리스. 답은 2번이네요. 답이 10초 만에 나왔습니다. 10초 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두 지역의 축제에 관한 것이다.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인 특징은 기역은 영국 글로스터 블루웍스인데 치즈를 알리기 위해서 호남 농업이 발달한 치즈. 얘는 서한 해양성 기후. 서한 글씨를 좀 이쁘게 써봐야 돼.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나라네. 우리나라는 쌀. 그래서 뭐였지? 온대 계절풍 기후. 그러면 기역에 대한 니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특징을 물어봤네요. 기온의 연교차, 동안은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제일 추운 지역의 기온인데 서한이 더 대체로 동緯도상에서 높았죠. 얘도 동그라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렸네. 미안. 선생님 틀렸다. 틀렸다. 지우개. 우리나라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나라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죠. 낮네. 그 다음에 겨울에 비 오는 비율이 우리는 낮습니다. 왜냐면 서한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오고 우리는 겨울에 비가 안 오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쏘리. 넘어갑니다. 20번.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얼굴에 좀 가리네. 우선 기억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한대기후가 나타나죠.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바닷가 쪽은 툰드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내부는 빙설기후가 나타났어요. 그냥 한대기후구나 정도 알아두면 되고 한대기후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적습니다.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은 곳은 건조기후가 될 거고요. 백야현상은 낮에도 하얀 현상이죠. 낮에도 하얀 밤이 계속되는 현상이고 북반구든 남반구든 겨울보다는 여름에 잘 나타납니다. 틀렸고 그 다음 피오르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건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긴 했는데 뺐어요. 몰라도 되고 리을 고산가옥. 여기 고산가옥이 있네. 여기 보면 고산가옥 기둥을 박아서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이거는 집안의 열기가 집 표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은 가옥이다. 맞네요. 왜냐면 여기서 난방을 하면 이 땅의 열기가 이 활동층 땅을 녹이겠죠. 그러면 땅이 무너져 버려. 집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둥을 영구 동토층까지 박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답은 4번. 카카오차 등의 플랜테이션을 재배한다. 카카오차의 플랜테이션은 주로 열대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종쳤다. 종쳐도 계속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페이지를 넘기고 8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인 기후 특성을 나타낸 거래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 A부터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표별로 어떤 겨울철 강수, 비가 오는 비율과 기온의 연교차를 상대적으로 최대값, 최고 높은 지역을 1로 만든 거예요. 1로 만들고 그 지역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래요. 우선 A, B, C 지역 중에서 C는 겨울철에 비 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예요.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비 오는 비율이 높은 데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온난습이 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C는 지중해성 기후고, 여기 선생님 여기는 지중해 연안 유럽이 아닌데요. 유럽이 아니어도 이쪽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돼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 얘가 C가 됩니다. C가 되고, 그 다음 겨울철에 비 오는 비율이 가장 낮고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와. 그 다음에 연교차가 제일 커. 연교차 서안과 동안 중에는 동안이 연교차가 제일 컸네.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대 계절풍 기후지역. 계절풍 기후. 그 다음 나머지 여기는 A야. 프랑스 파리 서안 해양성 기후. 1번 A는 여름철 여름철은 아니지.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틀렸다. 얘는 B에 대한 설명이고요. B,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연중 받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받죠. 틀렸고. C,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이루어진다. 정답은 3번. A는 대륙 서안, B는 대륙 동안이고요. 틀렸고, AC 중 강수의 계절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안해양성 기후겠네요. 그죠? 서안해양성 기후는 연중 비가 고르게 오니까. 넘어가서 12번 가겠습니다.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봤더니 화산이 엄청 나와 있고 지진이 나와 있네요. 화산과 지진이 활발한 것은 대체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있고, 그다음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 부분에 물론 화산과 지진이 활발했고요.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아이슬란드고, 아이슬란드는 판과 판이 분리되는 곳에 위치했어요. 간헐천 볼 수 있고 지열 발전이 이루어졌네요. 맞았고, 그다음 니은 C는 히말라야 산맥이네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그래서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해양판 틀렸고. 그 다음 D는 안데스 산맥이고 구리 주석 등의 광물 자원 매장량이 많다. 그래서 칠레는 구리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리을. B는 판이 충돌하는 경계이다.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동아프리카 지구대고 판과 판이 갈라지는 경계입니다. 틀렸고, D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네요. 틀렸고, 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디귿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었죠. 디귿은 광물 자원까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네, A부터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도에다 선을 쫙 그어볼게요. 18도 쫙 그었더니 다 18도보다 위네. 다 열대기후네. 열대기후인데 강수 분포를 봤더니 얘는 7월에 비가 안 오는 7월에 건기가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얘는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구나. 그러면
A는 여기구나 알 수 있고 B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네. 아, 얘는 열대 우림 기후. 그 다음에 C는 열대 우림 써줄게. 열대 우림 기후. C는 겨울에 비가 안 오, 겨울이라고 하면 되지. 1월에 비가 안 오네. 그지? 1월에 비가 안 오고 7월에 비가 오니까 얘는 북반구 사바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바다로 돼 있네. 사바다가 아니라 사바나. 그러면 C, 여기가 C가 되고요. A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연중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적도 수렴대는 적도 저압대와 같은 말입니다. 를 맞는 곳은 B가 되겠네요. B가 될 거고 틀렸고. B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세 지역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습니다. 3번 C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건기. C는 7월에 비가 오네. 우기. 틀렸고요. A는 B보다 대류성 강수 스콜의 발생 일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A는 1년 내내 스콜이 내리는 게 아니라 1월, 2월에 스콜이 많이 내리고 B는 연중 스콜이 많이 내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밤 길이, 낮 길이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도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넘어가서 이거는 월드컵 문제네요. 월드컵 작년에 재밌게 봤나요? 네. 16강 우리 진출했는데, 그죠? 가에 개최되는 나라를 찾는 거예요. 40도씨가 넘는 시기, 한여름에 40도씨가 넘는데, 한낮 기온. 우리가 보는 그 기후그래프 기온은 월 평균 기온이에요. 아침이랑 한낮을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변수 발생. 죄송합니다. 네. 잠깐 수업을 찍고 있어가지고, 한 3분, 5분 정도면 될까요? 네. NG인데 선생님 다시 찍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갈게요. 여기는 네, 뭐 하다 말았지?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 그 다음에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이 있는 걸 봐서 얘는 건조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나라 이름 다 알아야 되나요? 나라 이름 몰라도 돼요. 이 지역 중에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데가 어딘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 코딱지가 여기가 카타르예요. 카타르. 카타르 맞지? 카타르가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냥 혹시 궁금할까봐 A는 아이슬란드, B는 독일, C는 포르투갈, D는 가나 초콜릿 할 때 가나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나만 쓰는 줄 알았어. 근데 선생님이 처음 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빨리 풀고 선생님 교생 선생님한테 자리를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빨리 풀게요.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방송의 일부이다. 여기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이거 뭐야 이게? 아마존이고 아마존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열대 우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륙성 강수 스콜이 매일 내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 답은 1번 왕십다. 그치?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안 받고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다. 답이 10초 만에 나왔습니다. 아마존 여기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서 이거 안돼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자료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른 것은 우선 남반구, 북반구가 이렇게 있어요. 남반구, 북반구가 있고 7월이 뜨거우니까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여기 중국에 있는 여기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되네. 이거 해볼게요. sorry. 여기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미안. 다다 미안. 천천히 할게. 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가랑 나가 있는데 여기랑 가가 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봤더니 가가 온도가 더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건 적도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거죠. 적도에 가까이 위치하니까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됩니다. 나가 되는데 강수량을 봤더니 얘는 온대 계절풍 기후라서 7월에 비가 많이 올 거고 얘는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라서 얘도 7월에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 다음에 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죠. 뉴질랜드 서한 해양성 기후라서 연중 강수가 고를 거예요. 그러면 연중 강수가 고른 얘가 C가 되겠네요. 나는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둘 다 7월에 비가 많이 와. 근데 얘는 봤더니 1월에 비가 많이 안 오고 전체 강수량의 차이가 계절풍이 부는 A 지역, 동안 지역이 강수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가 A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요거까지는 선생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기서 찾아야 될 건 가나다를 기온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기별 강수량을 가지고 나를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둘 다 7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찾는 거는 조금 우리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제 빨리 갈게요. 재밌는 문제인데 그냥 술록만 볼게요. 술록을 유목한데 그러면 툰드라기후. 술록이 불쌍해, 그지? 술록이 스벤도 불쌍했는데 보면 가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는 영하 3도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 그 다음에 최난월 여름 평균 기온이 10도, 그리고 최난월 평균 0에서 10도 사이인 여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 1은 지중해성 기후, 얘는 빙설 기후, 얘는 열대우림 기후, 얘는 서한해양성 기후. 알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빨리 넘어갈게요. 22분 됐다. 세계의 대지형을 퍼즐로 낸 문제야. 와, 재밌겠다. 퍼즐 문제. 신기주산대가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여기가 신기스콕 산지네요. 가 지역의 신기스콕 산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뉴질랜드에 있었죠. 뉴질랜드에 있었고, 그 다음 고기스콕 산지는 여기 스칸디나비아, 우랄, 에팔레치아, 그 다음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냐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고기스콕 산지였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심화 문제는 또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어떻게 그지?